오늘의 영화 줄거리. 독일이 무차별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던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태에 붕괴한 유대인 출신의 미군 알도레인 중위 브래드 피트는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강렬한 신념으로 그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 개떼들이라는 조직을 만든다. 각각의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조직원들을 모은 알도레인은 나치가 점령한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위장 잠입해 당한 것의 몇 배에 달하는 피해 복수국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바스터즈 나쁜 녀석, 거친 녀석들이구나. 거친 녀석들이야? 거친 녀석들인데 구글에서 봤는데 무슨 독립영화상 이런 것부터 해갖고 한 130 몇 개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야. 미쳤지. 쿠엔틴 타란티노 좋아하긴 하는데 이 영화는 그 중에서도 진짜 으뜸이다, 으뜸. 그러게 나도 쿠엔틴 좋아하는데 쿠엔틴 최고작이 아닐까. 그러니까. 평선이 형은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였어? 일단은 첫인상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오프닝 시퀀스가 유명하잖아, 이 영화가. 이 감독이 오프닝 시퀀스에 대한 어록이 있어. 뭐냐면 오프닝은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에게 보내는 백지의 초대장이다. 이거 비디오빵 아저씨 말 잘해. 그래서 이제 초대장이라는 게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잖아. 이 쿠엔틴 타란티노의 다른 영화들도 훌륭하지만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는 그 중에서 으뜸이고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 중에서도 최고의 오프닝 시퀀스다. 그리고 그 오프닝을 끌고 가는 한스 란다. 이 크리스토프 알츠. 이 연기도 소름 끼치게 좋았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찾아봤는데 타란티노도 본인이 이제 연출한 최고의 씬을 이 영화의 오프닝 씬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넌 어땠어? 나는 영화적 감흥을 잘 전달하면서 주제 또한 잘 전달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뭐 여러 가지 그 긴장을 유발하는 어떤 재미라든지 뭐 음악이나 소품이나 이런 것들로 그 촬영 스타일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 모든 게 어떤 주제로 수렴하는 것 같아서 참 잘 만든 영화 같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얘기할 수 없는 오프닝 시퀀스인데 유대인을 색출하려고 프랑스 농가를 방문한 독일 장교 한스 란다가 굉장히 사교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그 농부를 대하잖아. 농부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뭔가 당당해 보이려고 막 세수도 하고 막 담배도 막 피우면서 기죽지 않으려고. 근데 그 농부의 그런 태도에서 이 대화의 그 주도권이 한스 란다로 넘어가는 걸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트랙샷이야. 맞아. 그치. 이게 맞는지 틀리진 모르겠는데 내 시선에 그게 본 게 뭐냐면 초반에는 그 한스 란다가 화면 안에 왼쪽에 있고 맞아. 농부가 오른쪽에 있었어.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스 란다가 농부가 이제 숨겨준 가족들의 이름을 막 한 명씩 불러.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한스 란다 등 뒤로 이렇게 쭉 옮겨지면서 그 이동하고 나면 화면 안에 농부가 왼쪽에 있고 장교가 오른쪽에 배치되면서 이 분위기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거를 표현한 것 같더라고. 그 일반적으로 오른쪽은 약간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왼쪽은 약자, 비주류 뭐 이런 걸 대변하는 뭐 이런 걸 상징하긴 하는데 화면의 인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바꾸면서 앞으로 이어질 대화의 주도권을 한스 란다가 주면서 이어진다는 걸 그렇게 트랙샷으로 간결하게 보여주더라고. 근데 약자가 뭐 오른쪽이고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우파라고 하면 약간 권력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좌파라고 하면 약자, 소수자를 대변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 근데 실제로도 뭐 찾아봤는데 그냥 전반적인 이 인간의 그 평균을 봐도 오른손잡이가 더 많대. 그래서 그냥 이 정치적인 거 아니어도 그렇게 상징을 한다고 하더라고. 어떤 통용되는 은유나 뭐 상징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실제로 어쨌든 그렇게 위치가 바뀌고 주도권이 이제 확 넘어가잖아. 그때부터 갑자기 뗀뗀한 텐션이 확 생기잖아. 어쨌든 그렇게 딱 표현한 것 같더라고. 그죠. 나도 똑같이 느낀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란다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젠틀하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클래식한 편집으로 딱딱 A, B 보여주다가 형이 말한 그 트랙샷으로 이렇게 무빙을 쫙 주면서부터 그 이후에 뭔가 이 란다도 제 별명 들어보셨죠? 하면서 되게 위압감이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형이 말한 대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지하로 카메라가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숨어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 본격적으로 서스펜스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훌륭하게 처리한 것 같다. 이 장면이 진짜 백미인데 모든 시퀀스에서 서스펜스를 잘 하고 있잖아. 서스펜스의 교과서 같은 영화가 아닌가. 매와 지와 다람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 트랙샷이 지나고 나서 한스 대령이 이렇게 물어봐. 만약 쥐새끼 한 마리가 저 문을 열고 여길 들어온다면
깜짝 놀라 내쫓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농민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스란다가 쥐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했나요? 이렇게 얘기해. 그 농민이 병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란다가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안 옮긴다. 근데 다람쥐도 병은 옮긴다. 둘 다 뭐 꼬리만 빼면 생김새도 비슷한데 다람쥐한테 적대감을 못 느끼죠? 라고 하니까 농민이 재미있는 논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한스란다가 재미있는 논리지만 쥐에 대한 선입견은 바뀌지 않죠. 그냥 싫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역겹게 느껴질 뿐 막 이런 얘기를 해. 요게 이제 나치즘의 핵심을 비유로 표현한 건데 핵심이 이제 아리아인 특히 이제 게르만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다른 인종과 유대인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게 이제 나치즘이잖아. 그거를 이제 쥐와 다람쥐는 아마 프랑스인이겠지. 아니면 다른 인종이거나. 그런 걸 비교하면서 나치즘을 여기다 이제 표현을 쫙 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 방식도 재밌고 좋았다. 그치. 이게 대사도 너무 잘 썼기도 했고 주제와 부합하는 것 같은 거야. 이 오프닝 시퀀스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절대적인 선이나 악은 어떻게 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나는 들리긴 한 것 같거든. 뒤에 얘기하겠지만 연합군 알도 레인 중에 특공대들도 굉장히 야만적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통용되는 상식은 나치만이 악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야만적인 거는 연합군 쪽이었을 수도 있다. 뭐 전쟁 앞에서. 그치.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지. 잔인한 거지. 그치. 뭐 전쟁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얘기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은데 절대적인 정의, 선과 악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난 주제의식 같거든. 근데 그것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 대사도 좋았다. 한스란다가 우유를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유 하면 이제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순수함이나 영양적으로 뭐 완벽함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한스란다라는 캐릭터랑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 나치의 입장에서 보면 한스란다는 나치즘의 털끝 하나 의심 없이 그냥 순정적으로 충성하면서 유대인 사냥꾼으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는 인물이잖아. 그런데 예의 바르고 막 품격 있는 말투랑 뭐 유대인 사냥하면서 들어가면 막 극악한 폭력성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그 점이 이제 우유랑 약간 대비되는 거야. 이 우유 마시는 장면은 그런 대조를 좀 강조하려고 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나중에 찾아본 건데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타란티노가 이 한스란다 역의 오디션을 보면서 공을 엄청 들였대. 이 캐릭터를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언어 천재 이런 캐릭터로 만들고 싶어서 오디션을 보는 배우들도 이 여기가 4개국을 하잖아 얘가. 영어랑 뭐 프랑스 독일어 뭐 나중에 이탈리아까지 하는데 그 4개국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찾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유의 그 영양적인 완벽함 이런 거랑 이 캐릭터랑 뭔가 좀 맞아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폭력성을 더 대조로 해서 보여주는 장치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생각해본 거는 그 나치즘 자체가 그 순수 게르만 혈통의 이제 우월함과 그 완벽함을 핵심으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완벽한 질서를 만들 수 있겠다고 자기들이 믿었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얼마나 이게 폭력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단순히 우유 마시는 뭐 행동으로 그거를 좀 또 대조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꼭 순수하거나 완벽한 것이 꼭 뭐 옳은 건 아니다. 약간 그런 거를 좀 암시하는 것처럼 이제 그 우유에서 보이더라고. 2잔이나 마셔 첫 시퀀스에서. 2잔이나 먹었나? 아니 나도 어쨌든 얘가 이 란다가 굉장히 위압적인 어떤 역할일 텐데 애기들이 마실 것 같은 거잖아 우유는. 그치. 거기서 오는 어떤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좋은 우유 마시기였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일부러 공부를 해왔어. 그 뭐냐면 이 유대인 그 성을 얘기하잖아. 무슨 로랑 뭐 아니면 누구누구 뭐 그러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성이 있어. 드레피스라는 성이 있어. 찾아봤지. 분명히 이 감독은 여기다 뭘 넣었을 거다. 역시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들어봤는데 옛날에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닌가? 난 뭐 사실 세계사를 내가 안 배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사실 배웠어도 난 몰랐어. 그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제 정치적인 스캔들이더라고. 뭐냐면 유대계 프랑스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독일의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야. 프랑스 군대는 독일로 기밀을 유출했다는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드레피스를 유죄로 판결하고 뭐 악마의 섬이라는 데로 유배를 보냈는데 이후에 이제 진범이 따로 있는 게 밝혀졌는데도 프랑스 군부가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대.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프랑스 사회를 막 둘로 나뉘게 됐고 이 반유대주의랑 군사 권위주의 뭐 법치주의에 대한 뭐 논쟁들을 막 이렇게 일으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작가 뭐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신문에 뭔가 공개 서한을 보내서 사건의 진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야. 그래서 1906년에 드레피스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대.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은 나치가 1933년부터 시작이거든. 반유대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야 이미. 나치가 그걸 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너네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보면 그 농장주의는 사실 프랑스 전체를 표현한 것 같아.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군인이 프랑스 사회에서 반유대주의 문제를 부각시켰던 이 드레피스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막 강요하고, 그걸 숨긴 그 프랑스 농부는 다시 또 그 유대인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면서 학살당하게 하잖아. 그거를 그 영화에서 녹인 거야.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네. 그렇지. 그거를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건데, 감독이 이 인물들을 일부러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프랑스 사회가 이제 나치 점령 시기에 그 자신들의 역사적 죄책감을 직면해야 한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건이었다더라고. 그 유대인 약간 반유대 정책이 프랑스에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죄책감을 직면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이 메시지를 그렇게 인물 설정 하나로 한 것 같아. 다시 모았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데, 독일군하고 프랑스인이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걸 표현한 것 같더라고. 뭐냐면,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미국의 언어인 영어로 이제 그 장면을 연출한 거는, 미국인의 아니면 뭐 유대인의 시선에서 독일 나치와 프랑스의 반유대주의를 한 번에 몰아서 비판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왜냐면 영화적 설정으로 이제 밑에 숨어있는 유대인이 못 알아듣고 그 관객만 알아듣게 하면서 이제 긴장감을 유발하는 좋은 설정이었지. 근데 영화적 설정이니까 사실 독일어로 대화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밑에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일부러 뭐 제3 언어인 영어로 설정한 건 독일과 프랑스의 그 반유대주의를 다 한 번에 몰아서 깔려고. 좀 객관화된 세계의 언어로 그렇지. 독일과 프랑스를 좀 보고 있다. 그렇지. 근데 볼 수도 있겠네. 객관적이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유대인의 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 오프닝 시퀀스의 나치즘과 반유대주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상과 뭐 어떤 캐릭터의 은유.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잘 다 녹여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퀀스다. 그렇지. 어떤 엔터테인먼트한 그 것도 모든 거가. 주면서 그런 지적인 어떤 성찰의 메시지나 이런 것까지 역사적 배경과.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있으니까 이건 뭐 마스터피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비디오 많이 보면 그렇게 되나? 오프닝에서 이 식탁에서 대화를 할 때 항상 소품으로 나치 모자와 장갑이 있는데 거기에 빛을 항상 받고 있어. 그리고 그거 되게 잘 걸려. 물론 이제 화면 정중앙에 나오진 않지만 그것도 조금 나는 좋은 어떤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은 뭐 카메라가 돌 때도 있고 A, B 이렇게 보여줄 때도 있는데 계속 하이라이트가 있는 채로 보여진단 말이야. 그 연출 방식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얘기 해야지. 파이프 크기. 맞아. 이 대령 란다. 되게 무식해. 아니 띠용 이거야 거의. 아니, 사실 비현실적에 가까운 어떤 소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크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파이프의 크기로 이런 파워의 차이? 그렇지. 그런 걸 이제 위압적인 그 란다의 모습을 더 강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거침없이 그냥 그렇게 큰 소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 비슷한 게 나중에 그 본 해머스마크 나오는 그 술집에서 거기서 마지막에 독일군 장교가 오잖아. 걔도 맥주컵이 엄청 커. 맞아. 그게 캐릭터 설명하면서 파워를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소품들을 잘 활용했지. 내가 알기론 예전에 히치콕인가? 이런 식의 캐릭터를 위해서 크게 보여줘야 될 것들은 화면에 크게 보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앵글상 이게 어려우면 실제로 컵 같은 것도 그냥 크게 제작을 했대. 고전에서 다 차용하는 거 아이디어를 이 사람들도. 그렇지. 우리도 이걸 보면서 뭐해? 즐거워야지. 군인이 억지로 쇼샨을 초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스란다가 등장하잖아. 그렇지. 뭐 일단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사람 막 멱살 잡고 막 쥐락펴락해. 한스란다. 여기서 이제 한스란다가 둘이 극장 보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둘이 남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한스란다가 슈트르델이라는 빵 같은 거에다가 크림을 얹어달라고 하고 우유를 같이 시켰어. 이것도 화면에 되게 빅 클로즈업으로 나와. 맞아.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엄청 유명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슬람의 할랄처럼 유대인들한테는 코셔라는 그런 게 있대. 유대인의 율법으로 뭐 할랄처럼 가축을 도살을 했어도 고기를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법이 있다는 거야. 코셔에. 그래서 일부러 한스란다가 쇼샤나한테 그 슈트레델이라는 빵에 볶은 고기가 들어가나 봐. 그 위에 이제 유제품인 크림을 얹어서 먹으라고 준 거야.
유부까지 시켜가지고 크림을 오면 먹으라고 한 이유가 같이 먹으라는 거야. 그거를 위압적으로 보여주는 거네. 그렇지. 사실은 호의처럼 하는 거지만 그렇지. 유대인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안 먹으면 체포하면 되고 유대인인데 그걸 먹더라도 그 본인 스스로 욕보이게 만드는 장치로 그 메뉴를 설정해서 넣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담배도 끄지 않나 나중에? 그 슈트르델에? 그렇지. 그것도 결국에는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 너네 그냥 뭐 이런 거 지켜서 뭐하냐. 바퀴벌레들이 지키면 뭐하냐. 약간 왜냐면 그것도 되게 빅클로즈업으로 찍었잖아. 친절함과 이 잔인함, 그거를 이 공존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 폭력성까지도 그렇게 무자비하고 예의 없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메뉴에 이런 배경이 있는 걸 알고 보면 이제 그 연기가 더 소름 끼치는 거지. 그러네. 그리고 그런 설정을 너무 잘한 거야. 아니 그래서 나는 빅클로즈업이 막 나오길래 빵이랑 크림에 이것도 좀 감흥이 있다 촬영적으로 이 상황도 나는 그냥 이게 둘이서 빵 먹는 거 자체 이 상황만으로도 좀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양념처럼 더 극대화시키는 촬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치. 그런 면에서 진짜 영화 잘 찍으려면 아는 거 많아야 되네. 그러니까 아니면 아는 거 많은 작가랑 일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아는 사람은 아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 그냥 어떤 서사의 구조만 가지고 잘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 알고 봤더니 이런 걸 거기 다 넣어놨네 이러면은 이거 미친놈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슈트르델 먹기 직전에 한스 란다가 등장한 그 장면. 약간 이렇게 된 거. 쇼산나는 앉아 있고 한스 란다가 이제 서 있는데 이렇게 목이 잘린 거지. 그치. 그 화면상으로는 한스 란다의 상체만 보여지고 쇼산나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얼굴 쪽을 쳐다보는 샷인데 여기서 한스 란다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이 쇼산나의 감정으로 계속 클로즈업을 서서히 계속 들어가잖아. 이 샷이 또 미쳤더라고. 한스 란다를 보여주지 않고 쇼산나에 집중하면서 점점 이 커져가는 이 두려움과 이런 감정들을 계속 한 샷에 보여주는 샷이 너무 좋았다. 그게 이제 오프닝에 그걸 깔아놨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왜냐면 오프닝에 결국엔 친절하게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 죽였잖아. 그렇지.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이 들면서 맞아. 그럼 긴장감이 들면서 얘가 하여튼 나타나기만 하면 뭔 일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뭘 안 해도 막 긴장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 한스 란다가 여기 영화에서 독대하는 약간 신문 하는 장면이 3번 나와. 근데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손에 막 땀을 쥐게 하잖아. 긴장감도 돌게 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봤어. 그 란다가 누구를 만나든 자상한 말투랑 태도랑 대화를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폭력적인 모습을 초반에 보여줬잖아. 그 구조의 반복이기 때문에 약간 이 대화가 누구랑 독대하는 장면이 등장하면 막 그런 것 같아. 유대인을 숨긴 농부한테는 유대인 사냥꾼이라는 본인의 별명을 직접 말하게 하고 나중에 숨긴 위치도 직접 말하게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두 번째 쇼샤나한테는 그 슈트르델과 크림, 유대인한테 금기시되는 음식 조합을 먹게 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여배우한테 자기가 놓고 온 구두를 그 한스 옷에서 직접 꺼내서 달라고 하고 이런 구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상대방한테 그 본인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면서 되게 친절한 말투로 대화를 이끌어가니까 우린 알잖아, 관객은. 저거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순주의게 보게 되더라고.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구조도 잘 짰지만 역시나는 이제 크리스토퍼 왈츠가 그 구조 안에서 그 작두 탔다. 신들리 연기를 한 게 그 장면들이 훨씬 돋보이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 이 크리스토퍼 왈츠가 나오는 장면들 전부가 나는 명장면이거든. 맞아. 보는 재미가 있어. 맞아. 아니 진짜 내가 본 영화상 캐릭터 중에 단연 1위가 아닐까 싶어. 단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타란티노인데 왈츠가 란다역 오디션을 보고 합류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연기 경력이 꽤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거의 무명약간 약간 월드와이드 이런 영화에는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약간 포지션이었나봐. 그래서 타란티노가 이 한스란다 캐릭터를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막 언어 천재의 완벽한 캐릭터로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었대. 그래서 오디션을 보면서 이 캐릭터에 부합하는 배우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화 제작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대. 계속 마음에 드는 배우를 이제 못 찾다가 독일에서 그 란다역 오디션으로만 일주일 오디션을 더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왈츠가 나타나가지고 2개의 씬의 스크립트를 영어로 완벽하게 연기한 다음에 마치 영화의 캐릭터처럼 진짜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인사하고 나갔대. 이제 그걸 본 타란티노가 옆에 있는 그 프로듀서한테 왈츠가 여기 와서 왈츠를 치고 나갔다. 이제 영화 찍자. 막 이러면서 환호를 했다더라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때 당시에 캐스팅 디렉터한테 연락을 받았대. 왈츠가 오디션 보라고. 그랬더니 그때 왈츠는 그랬대. 아니 나 같은 배우가 이렇게 국제적인 대규모 예산 영화에 출연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대.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 이거를 일약 사담에 오른 거야. 이 타란티노 이 영화로. 바스터즈로. 그래? 유명한 사람 아닌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정도로 만약 독일신이나 이쪽에서는 유명했겠지. 근데 그래서 오디션에 되게 회의적이었는데 크리스토퍼 발츠가 이 란다 역으로만 다른 상 많이 받았겠지만 이 역 하나로만 62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시작으로 27개 영화제를 싹 쓸었대. 이 이후에 완전히 이제 세계적인 배우가 된 거지.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아니어도 이 크리스토퍼 발츠는 무슨 영화여도 분명히 떴을 사람이야. 미쳤잖아. 미쳤다 많이 나온다 진짜. MG처럼 보이려고. 영화 그 관에서 쇼산나가 결국 죽잖아, 총 맞아서. 그때 또 흥미로웠던 거는 쇼산나 이렇게 총 맞고 피 같은 거 튈 때 일반적으로 튈 것 같은 것보다 더 막 약간 꽃가루 같은 게 막 날리잖아. 그게 굉장히 표현적으로 감흥이 좀 있었다. 약간 독립군이 죽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뭔가 약간 고귀한 죽음처럼 왠지 그렇게 표현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피 튀기는 느낌을 좀 연상되도록 더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도 뭔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너의 피가 죽은 사람이 산자를 돕는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극장신에서 다 가둬놓고 죽는데 너무 잔인한 거야. 너무 내가 답답하고 막 가스실도 연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그냥 짧은 인상이었고. 그리고 그 이탈리아어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뭐 멜라미 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진짜 형 말대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밌었고 이 약간 바보 같은 영어 말고 할 줄 모르는 미국인들을 좀 희화화하면서도 또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도 좀 재밌게 한 것 같고. 그치. 억양이나 이런 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 두 명은 그 이 챕터 2에 시작할 때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계 미국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실제로 걔네들이 이탈리아 사람인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 캐릭터가 란다가 언어 천재라는 설정을 했으면 걔네 둘은 자석을 보여줘서 보내잖아. 체포를 안 하고. 발음은 명확히 자기가 다 안 거야. 그래서 이 둘은 얘는 실제 그런 애구나 이러고 자석표 어디 가라고 보내고 알도레인 얘가 이상하니까 얘만 잡아둔 거야. 그런 뭐 설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뭐 생각나네요. 많이니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깨를 툭툭 쳐줘. 한다. 발음 잘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코믹한 건데 이제 한스란다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모르는 것처럼 막 이름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신나고 얘기하잖아. 자기 다 아는 건데. 그리고 그 쇼산나가 일하는 극장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흑인이잖아. 그것도 되게 뭐 어떤 느낌을 좀 줬다고 해야 되나? 펍에서 왜 이거 이미지 게임 같은 거 하잖아. 그때 그 킹콩을 설명하는데 그 영어 대사로 흑인 노예 아니냐고. 미국에 실려갖고 뭐 위치가 좋은 위치도 아니고 뭐 폭력을 당했나요? 약간 한번 깐 거야 또.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항상 핍박받은 마이너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쿠엔틴 타란티노의 연출을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뭔가 이 만화 코믹스에서 볼 법한 영상 디자인 막 자막 빡 들어가고 거기 사운드도 막 되게 뜬금없이 막 인물 소개 나올 때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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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뜬금없이 나레이션 나와. 그 독일군 포로 그 인물 소개할 때도 막 뭐 이 장군은 뭐 뭘 했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나레이션도 나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영화를 만들면서 이 어떤 장면을 표현하는데 그 형식의 제약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뭔가를 시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영화가 약간 특히 좀 더 좋았던 거는 내 생각에 물론 첫 구다리의 챕터가 완벽하지. 근데 지금 이 영화가 5챕터인가 아마 될걸? 근데 내가 느끼기에 그 챕터들을 다 하나씩 껴놔도 난 되게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 그 한 편의 영화에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약간 뛰어난 그런 리듬감을 가진 시퀀스가 한 개나 많으면 뭐 2개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거의 뭐 챕터로 나뉜 모든 시퀀스가 다 각자의 리듬감을 가지고 관객들을 막 쥐락펴락 하게끔 훌륭하게 만들어진 게 이 영화가 정말 놀랍더라고. 관객들이 이 영화를 그렇게 느끼는데 이 감독과 관객의 관계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이 타란티노의 영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 뭐라 그랬냐면 관객과 감독은 사디스트와 마조이스트의 관계다. 여기서 관객은 마조이스트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걸 약간 풀어서 얘기하면 감독은 관객의 감정을 설계하고 막 자극을 해. 사디스트로서 역할을 막 하고 관객은 영화를 통해 감독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면서 잔인하거나 막 이런 고통스러운 자극들을 즐기는 마조이스트가 되는 거야. 그치. 이 SM 관계가 영화 예술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약간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막 관객들한테 강렬한 만족감을 제공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초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를 진짜 엄청난 리듬감을 가지고 그렇게 조율을 하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디스트로서의 면모가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너가 말한 머리 가죽 벗기고 야구 방망이로 막 두드러 패고 잔인하지만 뭔가 약간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통쾌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 어쨌든 폭력은 나빠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막 가스실에서 막 몇백만 명씩 죽인 거를 생각하면 되게 통쾌한 복수처럼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뭐 방법은 잔인하지만. 그리고 무협 영화에 보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명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휘둘러 보고 싶으면 약간 그런 욕망이 생긴다고 하잖아. 미국 야구 나라에서 이거 야, 방망이로 사람 대갈통 깨는 거 이거 상상했어 안 했어? 그치. 약간 그런 판타지를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영화를 통해서 뭔가 되게 자극적으로 현실은 안 되지만 되게 그걸 해소시켜준다? 해소 좀 너무 웃긴데 또라이 같긴 한데 하여튼 좀 그런 장면인 거잖아. 그리고 이제 영화의 피날레로 아까 너 말한 극장에서 군인들 밖에서 잠가놨는데 한 곳에 이렇게 뭉쳐 있었잖아. 게임 해봤지? 거기다 기관 좀 갈기면 다 맞아 안 맞아? 아무 데나 쏴도 다 맞아 안 맞아? 약간 그런 쾌락을 금기시된 쾌락을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 선생님 사디스트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히틀러 얼굴에 뭉개지는 거 다 보여주면서 막 총을 쏘잖아. 사디스트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영화에는 뭐랄까 좀 선정적 어떤 좀 자극.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잘 벌어지지 그렇지. 않을 만한 어떤 비주얼 비주얼과 그런 사운드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 그렇지. 그래서 이 감독은 영화적 언어들을 통해서 관객의 심리를 완벽하게 지휘하는 감정의 마에스트로다. 미친 감독이다. 사디스다. 그리고 마조이스트로서 이 영화 엄청 즐긴다. 그치. 엄청 즐기잖아. 그게 약간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고 그게 있어. 약간 그 경계가 있어. 그리고 이 감독 다른 영화들을 보면 그 리듬감이 되게 좋은 게 누가 총을 꺼내긴 해. 근데 쏘진 않아. 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장감이 막 있다가 한 번 쏘잖아? 다 죽던가. 상황이 거의 한 진짜 1분도 안 걸리게 정리가 끝나. 약간 이런 강력 조절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엄청 많이 본 영화고 이번에도 이거 하면서 또 많이 봤는데 아, 이거 볼 때마다 재밌어. 재밌더라. 나는 평점 무조건 5점이지. 지금 뭐 멘트가 있어? 코멘트가? 관객을 지럭펴럭하는 서스펜스의 교과서이자 지적인 종합 선물 세트이자 영화적 완성도가 너무 좋다. 나도 평점 5점. 영화라는 장르가 없어지기 전엔 잊혀질 수 없는 영화. 이야, 그치. 그럼 이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인데 너가 어려워. 누구한테 추천해야 되지? 형부터 얘기하면. 나 먼저 얘기할게. 영화의 모든 챕터가 이제 각 챕터 그 자체로 잘 만든 영화라고 이제 보여줄 만큼의 만듦새와 리듬감이 있고 그 챕터들을 잘 엮어서 더 큰 웨이브를 잘 만들었다. 그리고 영화적인 언어들을 잘 사용해서 시청각적 쾌감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에게 추천한다. 아마 뭐 영화 관심 있는 사람 다 봤겠지. 근데 다시 곱씹으면서 계속 봐도 좋은 영화인 것 같다. 그래서 추천한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에 고마움을 망각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지? 전쟁이 이렇게 잔인한 거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한다. 너는? 나는 형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영화를 잘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교과서처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혹시나 안 본 사람이 있다면 이걸 꼭 보시라. 영화적 언어의 결정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 그럼 어디가 뭐 이런 거 어디가? 우리 점심 먹어야지. 먹어야지. 점심을 이렇게 늦게 먹을 줄 몰랐네. 3시네.